박근혜 대통령의 주도로 설치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돼 물러나게 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새만금에 2조 원대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해 새만금 내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의 군부대로 옮기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순위 없이 추천받아 임명하기로 해 국립대 길들이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죠. 취임 1년도 안 된 전북 창조경제센터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양호봉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주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경우가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선임된 양 센터장은 임기 2년 가운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습니다. 양호봉 센터장은 사의 표명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인터뷰 대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방향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신보다 훌륭한 새로운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직원들과 내부 갈등을 겪었다는 소문도 떠돕니다. 특히 1억 원을 넘은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에게 맡겨 내부 갈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신통치 않았고 3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했지만 30억 원가량만 벤처기업에 투자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반성도 나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그 일자리 어떤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후임 센터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 방문 이후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출범 1년의 성과가 크지 않고 첫 센터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야심찬 사업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벤처 기업이 새만금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천억 원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성 천연가스 SNG 생산 시설이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미국 그레이트 포인트 에너지 등 3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3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인 SNG는 석탄에 열과 압력을 가해 추출하는 가스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연간 120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관련 화학기업의 추가 유치도 기대됩니다. Fantastic place for a gasification project. So we're very excited to deploy new technology,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일성건설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2곳에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2022년까지 요트 계류 시설인 마리나와 호텔, 콘도, 물놀이 시설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바다와 산, 그리고 요트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에서 이런 최상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리나항을 아시아 최고의 허브로 만들고자 지금까지 새만금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68개사로 투자금은 14조 원에 이릅니다. 이번 2건의 투자 협약 체결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투자 설명회에도 기업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 국내외 요인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국내 기업들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내부 개발과 규제 완화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국과 연계 한중 식품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고서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이 함께 개발한 웨르순 식품 클러스터 사례를 참고 삼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연계 한중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경련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중국 식품 기업들이 투자를 준비하는 등 이미 두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위치한 6개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안에 OCI와 도레이, 솔베이 등 6개 기업이 건축물과 토지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행정구역 미설정으로 지번이 없어 투자자와 계약을 맺거나 기업을 홍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시적으로 지번을 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는 빠른 행정구역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해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 봉동의 군 부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봉동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바로 옆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사격 소음 민원 등을 주장하면서 훈련장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우리 동네로 해서는 이게 수원 민원이에요. 그래서 언제고 이걸 좀 늘 얘기를 하죠. 이거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군부대 안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완주군의 동의서를 받고 다음 달에는 국방부에 이전 합의각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봉동읍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완주군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군대 시설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주민들이 나가라고 해도 쉽게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걸 왜 하필 완주군에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주시는 소음 최소화를 위해 사격장을 실내 건물로 만들거나 방음벽을 추가하고 주민 수건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설득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대가 옮김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피해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 시공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예비군 훈련장을 오는 2018년까지 이전한 뒤 그 자리는 주거단지와 공원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의 무상 양여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개발 윤곽이 나오지 않자 전라북도가 무상 양여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4년에 체결한 약속대로 전주시가 경기장과 야구장의 대체 시설을 확보한 뒤 종합경기장을 재개발해야 하지만 다음 달까지 약속 이행이 어려운 만큼 전주시와 종합경기장 무상 양여 기한의 연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상 양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10년 전에 약속한 대체 시설 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이 탄소 산업을 통해 2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 용역을 맡아 탄소 산업을 연구해온 산업연구원은 전북이 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오는 2025년까지 24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0조 원의 매출과 3만 5천 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탄소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탄소 소재 제품 가격 인하,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 등을 꼽았습니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의 무순위 추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교육부가 대학 자율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교대는 9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간선제로 새로운 총장 후보자를 뽑았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간선제를 반대한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교대는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들은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어떤 큰 발전 계획이나 또 추진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힘들죠. 아무래도 결정하기가. 전주교대 외에도 전국적으로 서너 곳의 국립대가 장기간 총장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이순희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총장 임명에 잡음이 일자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총장 후보자를 순위 없이 추천받아 교육부가 선호하는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국가에서 임명하는 단순한 어떤 한 기업의 어떤 수장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대학 사회 아니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이 가져야 된다는 어떤 가치와 이상에 대해서 완전히 철학이 없는 거예요. 교육부의 총장 임명 방식 변경을 두고 국립대 길들이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 제출 거부를 놓고 전북도의회와 재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은 전라북도로부터 매년 8억 원을 지원받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자료 공개를 꺼려 재단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장 의원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국가기념일 제정 자료와 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인사 자료는 민감한 사안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돼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장세환 전 국회의원이 이끄는 전북희망연대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전북 정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희망연대는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추진하는 개혁적 신당과 함께하기로 해 이르면 다음 달에 창당될 신당에 곧바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북희망연대에는 장세환 전 의원과 김희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시골 학생들을 위해 사진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기부한 통큰 할아버지 할머니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골 학교에 도시에서나 볼 법한 멋진 사진 스튜디오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신이 난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터지는 플래시가 화려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근처 갤러리에는 학생들이 공들여 찍은 사진들이 작품이 돼 걸려 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 작품이 전시돼가지고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 작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시골 학교에 멋진 스튜디오와 갤러리가 들어선 데는 김학보 할아버지와 장혜원 할머니의 기부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도심 학생들보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안타까움에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통큰 기부에 학생들의 사진 실력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 그다음에 교직원, 학부모가 사진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진 촬영부터 전시까지 이어지니까 학생들의 사진 교육은 물론 애들의 그 적성이나 이런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김 할아버지와 장 할머니는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절로납니다. 엄청나게 기분이 좋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진기도 없었는데 찍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그것이 또 자라가 우리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애들도 그 다 활발하잖아요. 얼굴도 좋고. 김학보 할아버지와 장혜원 할머니의 사랑의 기부가 농촌 학생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해 신공항을 유치하려는 전북과 영남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전북과 영남권, 제주도 등 3곳이었지만 정부가 먼저 제주도의 제2공항을 승인해 전북과 영남권이 신공항 논리개발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근거로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영남권의 5개 자치단체는 올해 초 신공항 입지 선정을 정부에 맡긴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2015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이 시장 상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상인 리더십 특강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장보기 도우미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내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가 오늘 김제 벽골제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180개 업체가 참여해 시설 원예와 과수 등 370여 종의 농기계를 선보입니다. 행사장에서는 귀농귀촌 홍보관과 농특산물 전시관,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관광객 확산을 위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길이 90m, 폭 4m의 인도교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도교는 전주천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통의 멋을 살려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전주 시내 6개 고등학교를 찾아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전통 엿을 전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수험생을 격려하고 우리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 김제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권익위원회는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다문화 가족 우리말 한마당 행사장을 찾아 다문화 가족이 겪는 출입국과 고용, 교육 등 생활 민원에 대해 상담할 계획입니다. 권익위원회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16.1도, 전주 14.2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약한 비가 오면서 기온도 조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